자, 김건희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또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좌주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었다. 원래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거다라고 거짓말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이 검찰이 거짓말 투성인 건 알겠는데 아무튼 요거 자체도 검찰이 스스로 대국민 사기를 친 거죠. 기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를 보유한 계좌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없다. 이미 브리핑 때 설명했다. 거짓말이 아니라 오해다라면서 반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해명마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다음 날 검찰이 공개한 압수 영장 내역을 살펴보니까 주범과 1, 2차 주포, 공범, 주가 조작 가담자들이 나오는데 딱 한 명 검찰이 관계자로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모 씨인데요. 2021년 9월 6일 이 씨의 주거지, 휴대전화, PC 등의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 씨가 누구인지 MBC가 취재를 해봤더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인 가운데 한 명, 김건희처럼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좌들은 대부분 다 털었는데, 일반 계좌는 다 털었는데 김건희는 안 털었고 심지어 이와 같은 거를 거짓으로 핑계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왜 안 털었냐 그랬더니 우리 계좌주들은 안 털었어.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그 내부 자료를 공개를 한 게 있어요. 이 주가 조작 관련해 갖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검찰 안에 매뉴얼이 있었던 거야. 주가 조작범에 대한 매뉴얼.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주가 조작했던 계좌를 철저하게 압수수색하고 그와 관련된 연관자들과 진술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대질해라라고 하는 김건희한테는 전혀 쓰이지 않았지만 검찰에는 매뉴얼로 나와 있는 수사기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자유로웠던 거예요, 김건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죠. 항상 어떤 사기 사건이나 주가 조작이나 무슨 사건을 수사할 때 제일 먼저 파야 될 건 뭐다? 돈의 흐름. 계좌 추적. 이거는 우리 일반인도 내가 상식이에요, 상식. 이제 상식이 됐어, 우리.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그게 예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증권 기록으로 해갖고 주식을 사고 판 것 중에 일부만을 검찰은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한 걸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돈 관계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해서는 어쩌든지 간에 쩐주한테 준 돈도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하나의 쩐주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그게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건희 이름 하나만으로 안 하고 김건희 이외에 다른 사람의 차명 이름을 빌려가지고 김건희의 돈을 넣어가지고 작전에 참여한 주식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 비해서 2차에 김건희의 베팅 금액이 자신 있게 컸던 이유는 자기가 이 수익과 조작을 전부 다 알아서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외부 전주를 안 쓰고 자기가 자전해갖고 여러 전주를 복사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고 만일에 그런 전주의 흐름이 한둘로만 밝혀진다 그러면 몇백억 대의 주가 조작 수익이 드러날 수 있는 계좌 추적을 검찰은 일부러 안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14억, 최은순 9억 해서 모녀가 합쳐서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23억도 엄청난 돈인데 사실은 제대로 파보면 그 10배. 그렇지. 전주가 100명인데 그중 한 20명이 사실은 김건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계좌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유 없는 계좌, 그러니까 증권 계좌 말고 실질적인 입출금 계좌들도 전부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한 검찰의 고의적인 방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을 탄핵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사님 예산이라고 봐지는 이 R&D 예산에 관련된 국감이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김형숙이라고 하는
한양대 네. 교수. 무용을 전공한 AI 전문가가 한 분이 나타나면서 정말 희한하죠? 네. 자, 무용을 전공했어요. 예술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예술을 열심히 했겠죠. 실기가 우선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분이 어딜 가죠? 예술하러 가셨나요? 아니 그분이 공대를 가셨다니. 아니, 공대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갔어요. 체육교육과 가서 석박사를 무용으로 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용을 전공하던 사람이 체육교육과를 갔습니다. 갔어. 무용이 체육이에요? 무용을 하던 사람이 체육교육과를 갔다. 아니 갈 수도 모르겠어. 있지. 예. 무용을 하는데 너무 힘이 좋았고 막 체력장에서 만점 맞고 우리 때는 그렇게 갔으니까 71년생이니까 100m를 막 11초에 달리고 이래갖고 무용인데 체육을 잘해. 그래서 사채과에 체육교육과를 나왔다고 치자고. 근데 이분이 다시 전공을 무용을 해갖고 무용을 배워서 무용으로 석박사를 땄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하대학교에서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평상시에 하고 돌아다니실 때 나 김건희랑 굉장히 잘 알아 그리고 그렇게 김건희를 많이 팔고 다니시던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따져놓고 보면 윤석열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하고 연결고리가 친한 사람이라는 거지. 또 둘이 같은 예술 분야이기도 했고 문제는 둘이 어떻게 언제 엮여졌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건 저도 파고 있어요. 관련해서 저도 서울의 소리 외에도 별도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 김건희가 가입하려고 막 쫓아다니던 건축이나 어떤 건축 관련한 인테리어 건축 관련한 모임에서 이분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제가 첩보를 해서 지금 실체를 확인 중이니까 그건 제가 얻게 되면 제일 먼저 드릴 건데 아무튼 이 김형숙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김건희 라인으로 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김건희 라인으로 등장하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창경이라고 하는 한양대 교수. 한양대 교수이지만 사실상 전직 MB 시절부터 차관을 했고 과기부 차관을 했고 윤석열하고 40년 직이라고 하니까 결국 대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아는 관계인지는 모르는데 연결고리가 없어요. 나이도 안 맞고 10살 이상 차이 나고 연결 베이스들이 완전히 다른데 2016년, 17년부터 갑자기 이 사람을 그렇게 주변에다가 자랑을 하면서 교수로 채용하라고 학교 재단에다 압박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용을 하라고 한 데가 공공정책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식 교과 과정인 것보다는 뭔가 특수대학원인 이런 자리에다가 자꾸 이 사람을 넣으라고 적극적인 추천을 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몰라. 왜냐면 직접 연결고리가 없단 말이야. 두 사람도 무슨 학회 같은 데서 발표자로서 만났다라는 거 외에는 눈에 들여다 보이는 접점이 없어. 다만 한 사람은 윤석열 친구고 한 사람은 김건희 친구인데 둘이가 부부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부부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저 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이 무용 전공이셨어요. 이런 경우 있었대요. 네. 예, 있었대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분이 예술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체육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은 공대 교수잖아요. 그것도 한양대 공대 교수는. 그것도 AI 관련된 네. 센터장이세요. 근데 관련 논문이 1도 없고 관련 전공의 연관성이 1도 없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양대는 우리나라 공과대학들 중에 3대, 4대로 꼽히는 오히려 연대나 고대보다는 한양공대를 더 알아줄 만큼 그러니까. 이 공과대학 쪽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런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관련 기록이라든지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을
응? 어떻게 공대에 교수를. 교수로 임명한다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외국에서 학위 따서 들어와도 교수가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교수로 적극 추천한 사람이 일단 중요한 거는 김창경이라고 하는 성렬이 친구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사람이 추천을 했어. 그래서 자, 그럼 면접을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면접관 두 분이 말하자면 야, 나 이따위 먼저 못하겠어. 라고 면접장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쉽게 그래? 말하면. 그럼 면접위원을 바꿀게. 그렇게 되면 면접위원이 이렇게 거부를 했으면 이 사람이 거부가 되고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거부했던 그 면접위원 교수한테 검찰에서 재수사 영장이 날아옵니다. 10년 전 사건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재수사를 통해 가지고 학교 재단이 교수를 잘라버려요. 잘랐어요. 그리고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바꿔서. 면접장이.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지. 저 김영숙을 자르면, 거부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야.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희한한 조건이죠. 강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수로 초빙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로 초빙을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을 AI 센터장으로 앉힌다는 거죠. 무용하시던 분을. 그래서 이분이 연임을 하게 돼요, 나중에. 연임 조건이 뭡니까? 라고 봤더니 1년에 5억 이상 연구비를 끌어오는 조건으로 임용이 연기가 되는 이런 연장이 되는 희한한 조건의 교수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강의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강의를 또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자기 바쁘다고 15주를 조교한테 강의를 시켰대요, 대신.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근데 바쁘긴 엄청 바쁘셨어요. 아. 공공정책대학원에서 AI 센터를 하시면서 이분이 실체적으로 이 과기부에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땡겨오십니다. 예? 그래갖고 이 안에 이 안에서 뭐라더라? 비대면 정서장애 작업.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사람의 불안한 정서를 치유하는 사업하고 AI 이 3자 헬스케어 사업 요런 것들을 사업을 2개나 따와요. 2개나. 그래갖고 과기부의 그 당시 조성경 차관이라고 하는 김건희의 신복이 이 한양대학에다가 무려 398억. 그러니까 169억짜리 또 하나 포함해갖고 398억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센터장 할 만한 거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센터에서 산학 협동 개발을 통해서 군 장병을 위한 마음 건강 치료 앱을 발견을 해갖고 국방부의 승인이 돼서 수백억의 돈을 받고 올 연말부터 이 앱이 깔리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산학협동 사업으로 신화건설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건설업체와 이 한양대 AI 연구센터가 같이 연구를 해갖고 이 앱을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토목회사와 그 무용전공자가 센터장으로 있는 AI 회사가 우리나라 국방부의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한 앱을 납품을 하게 됐어. 수백억을 받고. 근데 여기서 정말 우연치 않게 이 신화건설이라는 회사가 권성동 사촌이 하는 건설회사들하는 거지. 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김현숙 교수 이 양반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임용해준 대로 받았고 시키는 대로 일했고 이렇게 성과도 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와, 우리는 평생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잖아요. 이런 우연은. 내가 한양대 공대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무용전공에서 공대 교수도 됐는데 왜 못 돼? 심지어 조선대 공대 나오셨잖아요. 그죠?
연관성 있네. 정말 근데- 연관성이 있네. 근데 한양대도 그래. 원래 한양대가 내부적으로 교수나 이런 걸 뽑으면 일단 자대 우선을 먼저 하죠. 자기 대학교 우선자들은 우선으로? 걸 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수한 실력이나 학적을 인정받으면 좀 더 이제 높은 상급 대학교 내지는 실적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양대도 자기 레벨이 있는데 인하대에서 무용전공에서 석박사 한 사람을 에이, 물론 내가 인하대가 한양대 아유. 못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하대예요. 네, 축하드려요. 네. 아이,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거예요.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 이거 누가 봐도 공정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데, 이걸 왜 명확하게 해명을 못 하느냐. 본인조차도 본인만 뻔뻔하게 당당하지, 이 얘기를 들은 온 국민이 이게 말이 돼? 심지어 아마 이 사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와, 씨, 내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내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지? 그것도 맨날 이렇게 조교가 되는 거예요. 나와서 교재나 읽어주고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 답습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갖고 아주 평가를 밑에 학생들이 교수 정말 평가하잖아요. 교수 평가를 개판으로 내리고 있는 것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그러니까 와. 센터장과 함께 이 과기부에서 2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병행해서 2개를 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렵다는 예산을. 이야.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 힘을 발휘한 게 누구냐는 거지. 우리는 진짜. 윤석열과 김창경 라인이 이거를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지금 와서 따져놓고 보면 김건희가 꽂아놓고 김건희가 예상을 배당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얘가 했던 내용이 뭐야, 결국은. 정신건강과 마음건강, 심리치료, 거기에 단계된 사업이잖아. 1년 전부터 송 작가가 이거 진짜 빨리 막아야 이거 된다고 여사님 했던. 사업입니다. 이거를 당당하게 상담 비용이나 뭐 이런 걸로만 해갖고 9천억을 따먹은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들어서 군대에다 수백억으로 국방부에 수백억 주고 납품을 하고, 이와 같은 다른 류의 사업들 안에 정신건강한다고 얼마나 많이 풀어놨을 거야. 내가 보면 KTV도 정신건강 캠페인 할 수 있어요. 응? TV조선도 앞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콘서트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안 했는데요? 아니, 왜냐면 TV조선은 앵커가 깠던데, 김건희를. 이제 까기 시작했더라? 뭐 언제 가도 또 돈만 주면 받아갖고 하겠죠. 아니, 나 이거 명신아. 있잖아, TV조선 앵커가 너 대놓고 깠어. 오드리 헵번은 우아하고 막 이러면서 너랑 비교해가지고 네가 왜 빈곤 포르노 찍은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막 너 겁내 깠다? 빨리 TV조선 압수수색 들어가. 괜찮아. 자기만 실어만 주면 걔는 욕을 해도 부고만 아니면 기뻐할 놈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김창경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하수인으로서 지금 김영숙 그 교수를 한양대에 무리하게 꽂아주는 데 대한 일종의 빌미만 제공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중간에 교수가 반대하고 나 이거 인용 못하면 그건 교수의 자존심이겠지. 아니, 본인이 그거 당연한 거죠. 한양대 교수로서 공공정책 대학원이라고 하는 데에 동료 교수를 받으면서 내가 차마 아무리 낙하산이라도 이건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결기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했다? 검찰 검찰이, 수사를 갖고 내쫓은 거야, 대학에서.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도저히 이런 양심으로는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없다. 부끄럽다. 이러면 바로, 그래? 그럼 검찰 앞에서는 너 얼마나 잘 설 수 있나 한번 보자. 자,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한양대 이꼬라지 난 거 있을 거고요. 숙대 관련해서 지금 지원금 받았던 거, 전 총장 때 국가지원금 받았던 거, 과연 그거 정상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국민대가 지금 논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박사학위 이런 쪽 안에서 김건희 대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이런 방식으로 지원받았던 R&D가 됐든 뭐도 됐든 국가 교육 사업 같은 쪽에서 교육부나 어떤 부서에서든 지원받았던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뒤져야죠. 다 뒤져야죠. 근데 이 모든 거를 털 때마다 와. 윤석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짜증이 나는 거지. 아니 권한도 없는 사람이 뭘 했다고 그래? 박절하지 못해서, 응? 우리 집사람이 박절하지 못해서 파우치 그 조만한 백. 예. 그래서 이 모지리 같은 윤석열과 대한민국 정부는 김건희한테 사실상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니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유린을 당하든 말든 난 그건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나라와 우리들이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주도를 갈 수 있는데, 그래, 헬기까지 타고 가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192명이 타는 전용기를 띄워가지고,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로서의 특별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그걸 타고 제주도에 은갈치 행사를 가는 짓거리를 했는데도,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나 그거를, 진짜 침 흐르는 줄 알았네.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의 경고가 없었다는 거야. 이러면 뭐 특별관찰관을 붙여놓은들, 제2부속실을 붙여놓은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스스로 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김건희를 누가 제어할 수 있겠냐고, 지금 저 안에서. 정말 큰일이다 싶습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은 뭐 어떻게든 김건희를 물고 늘어져 보려고 특별관찰관을 붙이자. 거기에 대한 특별관찰관 여야 합의이긴 한데 당내에서는 내 권한이다. 그러니까 추경호가 아닌데 그거 원내에서 할 건데 배지도 없는 새끼가 뭘 한다고 끼어들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진짜 그 배지 얘기나 뭐 의원도 아닌데 그거 참 낄 때 못 낄 때 그 가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저기 거지. 정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거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좀 뭐 좀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로 콜라 얻어먹었으면 트림이나 하고 가요. 나는 만찬 먹고 왔으니까. 지금 딱 이 분위기인 거야. 그러면 한동훈도 지 스스로 생각해봐. 평생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아봤겠어? 그러니까 맨날 한동훈이 지가, 검사 받았는데 응접실도 아니고 취조실 같은 분위기. 취조실 회의 서탁에 불러놓고 나 제로콜라 물 아무거나 마셔도 술 마실 줄 모르지 라고 대접을 어디 가서 한동훈이 받아봤겠냐고 지난 몇십 년 동안. 그걸 공식적으로 당하고 그게 공표당해서 개망신을 샀으면 근데 그거 망신인지 모른다? 한동훈은 그 망신인지 몰라. 제로를 줬으니까 윤 대통령이 내 내 취향에 맞춰서. 건강까지 챙겨주시는구나 내 라고 취향을 생각하는 거야. 기억해줬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형이 나 취향 알고. 너는 나 술 못 설탕도 먹을 거야. 아깝다는 거야, 이 새끼야. 그거였어? 너는 설탕도 아까운 놈이야. 아니 너 이 새끼 너 말이야. 너 혹시라도 왜 맛있을까봐. 새끼야? 콜라가 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럴까봐 그런 거지. 와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얘네들은 답이 없어요. 이거를 한동훈이 처음에 당대표 선거 치고 나갔을 때 김건희가 그렇게 방해하고 댓글 지적할 때 했던 건 뭡니까? 치받았기 때문이야. 윤석열을 들이받았기 때문이라고. 니네 당 안에서도 국진당 안에서도 김건희 윤석열을 보호하는 사람보다 그걸 들이받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다고. 아 진짜 한동훈 옆에 추경호 표정 와 진짜 이 새끼 또 무슨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지겨워. 진짜. 야, 이런 표정이. 이게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표현의 차이인 거죠. 해말고 이런 너무 와중에도 신났어. 우리 동훈이는 참 해말고. 왜냐하면 내가 대표로 가운데 앉아 있거든. 자 사진 찍고 있지? 그래서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이 추세로 계속 나가면. 왜냐면 한동훈은 물어뜯을 게 지금 김건희 관련된 거밖에 없고. 왜냐면 내가 보기엔 윤석열은 한 게 없어서 잘못한 것도 없어요. 진짜 이게 와 대박이다.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내가 뭘 잘못했어 말이야.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내가 뭘 이 잘못했어? 새로운 시각인데? 와 숙제를 안 냈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지 말란 말이야. 숙제 안 냈으니까 F. 뭔 소리야? 숙제를 안 냈는데. 내가 숙제를 했으면 A일지 F일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 논리 아닙니까, 얘는? 와, 야 근데 너 대신 네 이름으로 숙제가 제출됐던데? 그거 아니, 내가 네 한 이름이 거야. 아니고 지 이름으로 냈는데 얘는 응.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장학금까지 다 받아가고 있어, 지금.
네 이름으로 네가 숙제를 안 되니까 옆에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리포터가 들어왔어. 그래갖고 얘가 A뿔을 맞아갖고 장학금을 타가는데 얘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야. 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지금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이. 와, 진짜 비유는 대한민국 진짜 최고다. 비유 짱이다, 진짜. 아. 자, 이런 상황에 지금 계속 특검에서 이걸 두들겨 패고 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돈이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김건희는 절대 남의 입에다가 그냥 물을 흘려주지 않아. 어떻게든 빨대를 대선 똥구멍을 빨아서든 저걸 지가 도로 되찾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기를 찾으면 김건희가 그렇게 약간 그런 거지. 다람쥐가 겨우내 먹으려고 모아놓은 식량 창고를 찾는 것처럼 야 이거 180억, 169억 찾아갖고 1억 쫓아서 여기 왔는데 야 여기 줬다니 때 저수지가 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야. 아무리 받아 처먹는 잔돈은 많아도 결국은 저수지에 모이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그 돈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명태균의 돈이든 정현숙의 돈이든 어찌됐거나 김건희와 공모했던 자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무능한 거는 탄핵의 죄가 될 수 없어요. 무능한 놈이 권력으로 돈을 해먹은 게 나와야 이게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그런 마음도 있대요. 가 그럼 탄핵. 나를 탄핵시켜. 헌법재판소에서 나한테 무능하다고는 하겠지만 내가 비리나 부정부패를 했다고 말 못할 걸. 왜?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이런 상황을 법리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